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박정숙의 하루는 새벽 4시 퀴퀴한 곰팡내가 코끝을 찌르는 지하 상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컥컥 기침이 절로 나왔습니다. 환풍기는 돌아가는 둥 마는 둥 축축한 공기만 빙빙 돌릴 뿐이었습니다. 엄마 손 반찬이라는 간판은 불이 절반이나 나간 채 깜빡깜빡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했습니다. 정숙은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뻣뻣하게 굳은 손으로 멸치 한 줌을 집어 냄비에 넣었습니다. 보글보글 멸치 육수가 끓어오르며 구수한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이 지하 상가에서 유일하게 사람 냄새가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숙은 육수 거품을 걷어내며 문득 2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남편 박철호가 공장 프레스 기계에 깔려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그날. 여보, 오늘 야근 없어. 민수 신발 사러 같이 가자. 그게 남편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3시 47분 공장에서 걸려온 전화는 정숙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부인 남편분이 사고가. 장례식장은 쌀쌀했고 조문객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시누이 김영민은 검은 상복 차림으로 나타나 흐느끼는 척했지만 정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눈에 눈물이 없다는 것을. 장례를 치르고 난 뒤 남편의 산재 보상금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형님, 이 서류에 도장만 딱 찍으면 돼. 빨리 처리해야 돈이라도 받지. 김영미가 들이민 서류에는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은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은 15년 경력의 베테랑 기계공이었습니다. 부주의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생 아들 민수를 생각하니 당장 생활비라도 받아야 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받은 보상금은 고작 800만 원. 장례비와 밀린 병원비를 내고 나니 손에 쥔 건 3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 돈으로 정숙은 남편이 다니던 공장 근처 이 지하 상가의 작은 반찬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하루 16시간씩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쩝니까? 아들 민수를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그마저도 위태로웠습니다. 아줌마, 이번 달은 외상으로 해줘. 다음 달에 몰아서 줄게. 아줌마, 나 지금 급해서 그런데 다음 달에 줄게. 외상값은 장부에 빼곡히 쌓여만 갔고 정작 현금은 손에 쥐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낡은 장부를 펼쳐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 달 월세 65만 원, 전기세 12만 원, 가스비 8만 원, 민수 학원비 30만 원. 계산대 서랍에 있는 돈은 고작 48만 원.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엄마, 나 이 신발 다 떨어졌다고. 애들이 거지라고 놀린단 말이야. 어젯밤 민수가 낡은 운동화를 집어 던지며 악을 쓰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밑창이 벌어져 비만 오면 물이 새는 신발. 정숙은 그 신발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걸 참았습니다. 민수야, 이번 달만 참아라. 엄마가 다음 달엔 꼭. 다음 달. 엄마는 맨날 다음 달이야. 아빠 없는 애들은 다 이렇게 사냐고. 민수는 방문을 쾅 닫았고
정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만 흘렸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미안했습니다. 남편에게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한없이 초라했습니다. 정숙은 눈물을 닦고 다시 멸치 육수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장사는 해야 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쾅! 가게의 유리문이 거칠게 열리며 시큼한 깍두기 냄새 사이로 저렴한 향수 냄새가 훅 끼쳐 들어왔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샛노랗게 염색한 머리를 한 여자가 가죽 재킷을 걸친 채 거드름을 피우며 들어섰습니다. 시누이 김영미였습니다. 48세, 정숙보다 4살이나 어린 시누이. 하지만 김영미는 정숙을 마치 하녀대하듯 했습니다. 형님, 돈 나왔어? 김영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좁은 가게 안을 쩡쩡 울렸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또 왔구나. 매달 이맘때쯤이면 귀신같이 찾아오는 시누이. 정숙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시누이. 아직 장사 시작도 못했어요, 아가씨.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최대한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이는 자신이 많지만 시댁 식구이니 존댓말을 해야 했습니다. 그게 정숙이 평생 배워온 예의였습니다. 김영미는 콧방귀를 뀌며 계산대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쯧쯧, 아직도 돈이 없다고? 김영미는 계산대 서랍을 훑어보며 혀를 찼습니다. 겨우 이것밖에 없어? 형님, 이러니까 민수가 삐뚤어지지. 정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수 이야기만 나오면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형님은 능력이 없어도 너무 없어. 우리 오빠가 불쌍해. 이런 무능한 여자한테 시집 와서. 김영미의 독설이 계속되었습니다. 정숙은 대꾸할 힘도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시누이가 화를 내면 더 심한 말이 쏟아진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김영미의 눈이 가게 구석을 훑다가 계산대 옆 선반에 놓인 낡은 손거울에 꽂혔습니다. 정숙이 아침에 먼지를 닦고 잠시 그곳에 둔 것이었습니다. 아니, 저건 또 뭐야? 웬 고물이래? 김영미가 거울을 집어들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거울은 어머니가 돌아가시며 물려주신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뒷면에는 한 쌍의 학이 정교하게 새겨진 자개 손거울.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날 그 거울을 정숙의 손에 쥐어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정숙아, 이거 넣어줄게. 엄마가 가진 거라곤 이것밖에 없구나. 엄마, 무슨 소리예요? 괜찮으세요? 이 거울은 엄마한테 아주 소중한 거란다. 너도 꼭 간직해라.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정숙은 자기도 모르게 김영미에게 다가가 거울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건 안 돼요, 아가씨. 이건 우리 엄마 거예요. 김영미는 그런 정숙을 경멸하듯 쳐다보았습니다. 에이, 뭐 이런 고물 딱지를 보물처럼. 얼마나 나온다고? 팔 생각 없어요. 이건 제 어머니 유품이에요. 정숙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단호해졌습니다. 김영미는 눈을 가늘게 뜨며 정숙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형님, 요즘 배짱이 두둑해졌네? 나한테 대들어? 대드는 게 아니에요, 아가씨. 그냥, 이건 정말 안 돼요.
김영민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쯧쯧. 그깟 곰을 딱지 껴안고 살림 나아지나 봐라. 김영민은 거울을 탁 내려놓으며 계산대 서랍을 다시 열었습니다. 어쨌든 나 오늘 돈 필요해. 최소 50만 원은 줘야 돼. 정숙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가씨, 저 이번 달 월세도 못 냈어요. 50만 원은 정말. 그건 형님 문제지. 내 문제야? 우리 오빠가 죽고 나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형님이 나한테 빚진 거 알지? 빚진 거라니. 정숙은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참았습니다. 오빤 제 남편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그 말은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습니다. 아가씨, 제발. 이번 한 번만 기다려주세요. 다음 달엔 꼭. 다음 달. 형님도 민수처럼 맨날 다음 달이야. 김영미가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수의 말을 어떻게 알았을까? 어제 민수 만났어. 형님 욕 엄청 하더라고. 그애 완전히 삐뚤어졌던데. 김영민은 정숙의 급소를 정확히 찔렀습니다.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민수가 뭐라고 했어요? 뭐긴 뭐야. 엄마 때문에 인생 망쳤다고. 아빠만 안 죽었어도 이렇게 안 살았을 거라고. 정숙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김영민은 그런 정숙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님, 울지 말고 돈이나 줘. 내가 민수 신발이라도 사줄게. 고모가 사주면 좋아하겠지?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계산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48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이걸 주면 이번 달은 어떻게 버텨야 할까? 하지만 김영미의 독설을 더 들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바로 그때였습니다. 김영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잠깐만. 김영미는 전화를 받으며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응, 나야. 돈 지금 받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김영미의 목소리가 유리문 너머로 새어나왔습니다. 정숙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신우이는 또 빚을 졌구나. 또 도박을 했구나. 그리고 그 돈을 메우려고 나한테 온 거구나. 정숙은 세고 있던 돈을 멈췄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어쩝니까? 이게 정숙의 인생이었으니까요. 김영민은 전화를 끊고 다시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다 셌어? 빨리 줘.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50만 원을 김영미에게 건넸습니다. 김영미는 돈을 받아 세어보지도 않고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형님, 다음 달엔 좀 더 준비해놔. 알았지? 김영미는 그 말을 남기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쾅! 유리문이 거칠게 닫혔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계산대 서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번 달은 어떻게 버틸까? 민수는 어떻게 먹일까? 정숙은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어머니의 작의 거울을 꺼내 들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 야윈 얼굴, 푹 꺼진 눈, 거칠어진 피부. 52세. 아직 늙을 나이가 아닌데 거울 속 여자는 이미 할머니처럼 늙어 보였습니다. 정숙은 거울의 뒷면을 쓰다듬었습니다. 한 쌍의 학이 정교하게 새겨진 작의 무늬.
빛에 따라 은은하게 빛나는 자개. 엄마,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정숙의 입에서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차가운 거울의 감촉만이 손끝에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정숙은 거울을 가슴에 꼭 안고 낡은 계산대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끓인 멸치 육수는 이미 식어버렸고 깍두기의 시큼한 냄새만이 좁은 가게 안을 맴돌았습니다. 정숙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차가운 거울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변화가 오늘 오후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손님과 함께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을. 오후 2시쯤 하늘이 잔뜩 흐려지더니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아침부터 한 명의 손님도 받지 못한 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정숙의 눈물처럼 틱틱틱. 천장에서 새는 빗물 소리가 양은 대야에 떨어졌습니다. 정숙은 한숨을 내쉬며 대야의 위치를 조정했습니다. 이 지하상가는 비만 오면 여기저기서 물이 샜습니다. 계산대 서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신우이에게 50만 원을 뜯긴 후 손에 쥔 돈이라곤 한 푼도 없었습니다. 정숙은 차가운 자개 거울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엄마,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숙이 속삭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하 계단을 타고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똑똑똑. 구두 소리였습니다. 값비싼 구두 소리. 이 허름한 지하 상가에서는 거의 들을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정숙은 얼른 거울을 서랍에 넣고 앞치마를 털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밝은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손님은 돈이었으니까요. 유리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비냄새와 함께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가 흘러들어왔습니다. 신우이 김영미의 값싼 향수와는 전혀 다른 은은하고 우아한 향이었습니다. 한 노부인이 검은색 우산을 조심스럽게 접으며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정숙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곳에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단정하게 빗어 올렸고 자세는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입고 있는 실크 블라우스는 빗물에 젖어서도 고급스러움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여인의 눈빛, 세월이 쌓아 올린 품격과 지혜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숙이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노부인은 대답 없이 진열된 반찬들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피는 눈빛이었습니다. 까다로운 손님이구나. 정숙은 긴장하며 노부인의 뒤를 따랐습니다. 이 나물 너무 짜지 않아요? 노부인이 시금치 나물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권위가 묻어났습니다.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막 무친 거예요. 간도 딱 맞게 했습니다. 정숙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색이 왜 이래요? 노부인이 콩나물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오래된 거 아니에요? 정숙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가뜩이나 손님이 없는데 이렇게 트집만 잡다가 그냥 가면 어쩌나.
오늘 하루 매출이 한 푼도 없는데 어제 저녁에 삶은 건데요. 신선한 겁니다. 맛 한번 보시겠어요? 정숙은 최대한 공손하게 말하며 이쑤시개를 내밀었습니다. 노부인은 망설이다가 콩나물을 조금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씹는 동안 정숙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제발 맛있다고 해주세요. 제발 사가주세요. 노부인의 찡그렸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솜씨는 있네요. 노부인이 말했습니다. 정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라지 무침이랑 이 콩나물, 그리고 시금치나물 포장해 주세요. 네,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정숙은 기쁜 마음으로 재빨리 반찬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도라지 무침 한 팩, 콩나물 한 팩, 시금치나물 한 팩. 합해서 15,000원이네. 속으로 계산하며 정숙은 정성껏 포장했습니다. 오늘의 유일한 매출이었습니다. 정숙이 포장을 하는 동안 노부인은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좁고 낡은 가게, 곰팡이 핀 천장, 삐그덕거리는 냉장고, 노부인의 시선이 계산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계산대 옆 선반에 놓인 작의 손거울에 멎었습니다. 아침에 시누이와 실랑이를 벌인 후 정숙이 차마 서랍에 넣지 못하고 그곳에 둔 것이었습니다. 노부인의 몸이 순간 굳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정숙은 그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포장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다 됐습니다. 15,000원입니다. 정숙이 환하게 웃으며 포장된 반찬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노부인은 반찬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의 거울만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노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정숙을 불렀습니다. 네, 정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실례지만 노부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거울 어디서 나셨어요? 노부인이 작의 거울을 가리켰습니다. 정숙은 순간 아침의 일이 떠올라 몸이 경직되었습니다. 시누이가 탐냈던 그 거울. 그깟 고물 딱지 껴안고 살림 나아지나 봐라. 김영미의 독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니, 유품입니다만. 정숙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또 거울을 탐내는 사람인가. 노부인은 안경을 고쳐 쓰고 거울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려고 몸을 숙였습니다. 혹시 노부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그 뒷면 좀 볼 수 있을까요? 정숙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냥 뒷면을 보여주는 것뿐인데 정숙은 거울을 집어 천천히 뒤집었습니다. 한 쌍의 학이 날개를 활짝 펼친 채 정교하게 새겨진 작의 무늬, 은은하게 무지개빛으로 빛나는 작에 노부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세상에, 노부인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게 왜 여기에? 노부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정숙은 놀라서 노부인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하신 데라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노부인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진정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지갑을 꺼냈습니다. 아주머니,
노부인이 정숙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돈 100만 원 드릴게요. 정숙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100만 원? 이 낡은 거울에? 그 거울, 나한테 파시오. 노부인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정숙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100만 원, 100만 원이면 이번 달 월세도 내고 민수 신발도 사주고 밀린 전기세도.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머니의 유품이었습니다. 아니, 그건. 정숙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300만 원. 노부인의 목소리가 더 간절해졌습니다. 내가 300만 원 드릴게요. 300만 원. 정숙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300만 원이면 몇 달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민수에게 필요한 것들도 다 사줄 수 있었습니다. 정숙의 손이 거울을 향했다가 멈췄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정숙아, 이거 넣어줄게. 이 거울은 엄마한테 아주 소중한 거란다. 너도 꼭 간직해라. 죄송합니다만. 정숙이 거울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건 팔 수가 없어요. 노부인의 눈에 절박함이 번졌습니다. 500만 원. 노부인이 거의 외치듯 말했습니다. 내가 500만 원 드릴게요. 제발 파세요. 500만 원. 정숙은 현기증이 났습니다. 500만 원. 그 돈이면 당장 가게 월세 걱정도 안 해도 됐습니다. 민수에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시누이 김영미의 협박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이건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주신 유일한 유품이에요. 노부인은 정숙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무언가. 노부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부인은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바뀌면 꼭 연락 주세요. 정숙이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진미식품, 이사 윤혜정. 진미식품. 정숙이 매일 사용하는 간장, 고추장, 된장을 만드는 그 대기업. 텔레비전 광고에서 늘 보던 그 회사. 이건. 정숙이 놀라서 명함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윤혜정이 정숙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윤혜정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습니다. 이건 그냥 고물이 아닙니다. 네. 이 거울은. 윤혜정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어쩌면 아주머니를 위험하게 할 수도 있어요. 정숙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위험하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윤혜정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이 거울을 함부로 남에게 보여주지 마세요. 특히. 윤혜정이 문 쪽을 슬쩍 바라보았습니다.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정숙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꼭 연락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윤혜정은 명함을 정숙의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포장한 반찬도 가져가지 않은 채 황급히 가게를 떠났습니다. 똑똑똑. 계단을 올라가는 구두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비 오는 소리만이 지하 상가를 채웠습니다. 정숙은 멍하니 서서 손에 든 명함과 거울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왜 이 낡은 거울에 500만 원이나 주겠다는 걸까? 그리고 위험하다니 그게 무슨 뜻일까?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이라니. 정숙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손에 든 명함을 보며 정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미식품, 대기업 이사, 그런 사람이 이 허름한 지하 반찬 가게까지 찾아와서 낡은 거울에 5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이건 분명 심상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정숙은 거울을 조심스럽게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명함을 앞치마 주머니에 깊숙이 넣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가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빗물이 튀어들어왔습니다. 정숙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누이 김영미가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비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눈에는 탐욕이 번뜩였습니다. 정숙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밖에서 보고 있었던 건가? 형님, 김영미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외쳤습니다. 방금 그 할망구 누구야? 김영미가 계단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 거울 500에 판다 그랬지. 정숙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윤혜정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김영미는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500만 원이라는 말을. 정숙은 본능적으로 서랍을 막아섰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가씨? 정숙이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잘못 보셨어요. 내가 귀가 먹은 줄 알아? 김영미가 소리쳤습니다. 500만 원, 분명히 들었다고. 김영미의 목소리가 지하상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 할망구가 저 거울에 500만 원 준다 그랬어. 김영미가 계산대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정숙은 뒤로 물러섰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당장 내놔. 김영미가 정숙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형님, 그 거울 당장 내놔. 정숙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이 상황이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안 돼요. 이건 우리 엄마 거라고요. 정숙이 필사적으로 서랍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김영미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 그거 우리 오빠 돈으로 산 거 아냐? 김영미가 정숙의 팔을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원래 가지고 계시던 거예요. 정숙이 외쳤지만 김영미는 이미 계산대 안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닥쳐. 김영미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우리 집안 물건이지. 시집온 며느리가 친정에서 뭘 가져왔든 다 우리 집안 거 아냐. 김영미는 서랍을 열려고 했습니다. 정숙이 온몸으로 서랍을 막았습니다. 아가씨, 제발. 비켜. 두 여자 사이에 거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정숙이 필사적으로 버티자 김영미는 정숙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으악! 정숙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두피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김영미는 그 틈에 서랍을 열고 거울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거지. 이게 500만 원짜리. 김영미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돌려주세요. 정숙이 거울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영미는 거울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형님, 이게 뭐가 대수라고 이래? 김영미가 비웃었습니다. 어차피 낡은 거울인데 500만 원 받아서 우리끼리 나눴으면 되잖아.
안 됩니다.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우리 엄마가 저한테 남기신 유일한 유품? 그게 뭐가 대수야? 김영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형님, 친정어머니, 내가 뭔 상관이야. 중요한 건 이게 지금 500만 원이란 거지. 정숙은 김영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악마였습니다. 500만 원이면 형님이랑 나랑 반반씩 나눠도 250만 원씩이야. 김영미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난 그 돈으로 빚 좀 갚고 형님은 민수 신발이나 사줘. 정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아가씨, 그건 싫어. 그럼 형님 혼자 500 다 가져. 김영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형님이 그렇게 욕심이 많았어? 그게 아니에요. 정숙이 외쳤습니다. 저는 이 거울을 팔 생각이 없어요. 돌려주세요. 정숙이 거울을 빼앗으려 하자 김영미는 뒤로 물러서며 거울을 더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형님, 진짜 이럴 거야? 김영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위협적이었습니다. 정숙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습니다. 형님이. 김영미가 정숙에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우리 오빠 죽음에 대해서 뭘 안다고 이래? 정숙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오빠 사고. 김영미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거 그냥 사고인 줄 알지? 정숙의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본인 부주에. 김영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웃기지 말라 그래.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가씨?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님이 그 서류에 도장만 안 찍었어도. 김영미는 말을 하다 말고 입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숙은 깨달았습니다. 신우이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것을, 남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가씨, 뭔가 알고 있었던 거죠? 알면 어쩔 건데. 김영미가 소리쳤습니다. 형님이 뭘 할 수 있는데. 김영미가 정숙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정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김영미의 얼굴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값싼 향수 냄새와 담배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형님, 잘 들어. 김영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그 잘난 거울 당장 내놔. 안 그러면. 김영미의 눈이 사악하게 빛났습니다. 나 형님 아들 민수까지 가만 안 둬. 정숙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민수까지. 민수가 무슨 상관이에요?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상관없지. 김영미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형님이 계속 이러면 민수한테 다 말할 거야. 뭘 말한다는 거예요? 오빠 죽음의 진실. 김영미가 정숙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오빠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형님이 어떻게 푼돈에 합의했는지.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가 알면 어떻게 될까? 김영미가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도 형님한테 짜증내는 그 애가 엄마가 아빠 목숨값을 헐값에 팔았다는 걸 알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전 몰랐어요. 그 서류가 그런 줄. 누가 믿겠어? 김영미가 비웃었습니다. 형님이 도장 찍은 거 맞잖아. 그것도 내가 시켜서 찍은 것도 아니고. 정숙은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았습니다.
도장을 찍은 건 정숙 자신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형님 잘 생각해봐. 김영미가 정숙을 놓아주며 말했습니다. 그 거울이냐 아니면 형님이랑 민수 인생 망가지는 거냐? 김영미는 거울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내일까지 생각해봐. 내일 이 시간까지. 김영미가 시계를 가리켰습니다. 이 거울 가지고 그 할망구한테 가서 500만 원 받아와. 그리고 반 줘. 만약에 안 그러면 김영미의 목소리가 더 낮게 깔렸습니다. 민수한테 다 말할 거야. 우리 오빠 죽음의 진실. 그리고 김영미가 정숙에게 바짝 다가왔습니다. 형님 혼자 억울하게 살 거야. 아들까지 데리고 갈 거야? 정숙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잘 생각해. 김영미는 거울을 탁 내려놓으며 마지막 협박을 남겼습니다. 내일 오후 3시. 여기서 기다릴게. 그때까지 250만 원 준비해놔. 쾅! 김영미가 문을 거칠게 닫고 나갔습니다. 유리창이 덜컹거렸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낡은 작의 거울을 끌어안고 정숙은 목 놓아 울었습니다. 여보, 여보. 죽은 남편을 불렀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눈물이 거울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남편의 억울한 죽음. 그 비밀을 신우이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기로 정숙을 협박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하니? 정숙은 거울을 가슴에 꼭 안고 흐느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틱, 틱, 틱. 천장에서 새는 빗물이 대야에 떨어지는 소리만이 정막을 채웠습니다. 정숙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차가운 거울이 자신을 지옥으로 끌어내리는 동시에 구원의 열쇠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구원은 오늘 오후 500만 원을 제시했던 그 고귀한 노부인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을. 밤이 깊어갔지만 정숙은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좁은 방에 누워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옆방에서는 민수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일어나 거울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자개가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엄마, 이 거울이 대체 뭐예요? 정숙이 속삭였습니다. 신우이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오빠 사고, 그거 그냥 사고인 줄 알지? 형님이 그 서류에 도장만 안 찍었어도, 그리고 윤혜정의 경고. 어쩌면 아주머니를 위험하게 할 수도 있어요. 두 사람 모두 이 거울에 대해 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우이는 남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윤혜정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진미식품, 이사 윤혜정. 희미한 달빛 아래 명함의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신우이의 협박에 굴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의 억울한 죽음, 그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윤혜정이 쥐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정숙은 민수를 깨웠습니다. 민수야, 일어나라. 엄마, 왜? 민수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오늘 가게 좀 봐줄 수 있겠니? 엄마가 급한 일이 있어서. 또요? 엄마 요즘 맨날 어디 가요? 민수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중요한 일이야. 정숙은 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명함에 적힌 주소를 보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여의도. 평생 가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정숙은 계속 거울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혹시 놓칠까봐 가방 안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거리를 걸을 때 정숙은 주눅이 들었습니다.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 명품 매장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사람들, 모두가 바쁘게 걷고 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정숙은 자신의 낡은 외투를 여미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거칠어진 손, 낡은 운동화, 바른 가방, 이런 모습으로 대기업에 간다니 정숙은 발길을 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남편의 진실을 위해서, 민수를 위해서 드디어 명함에 적힌 주소에 도착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들어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거대한 빌딩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에 진미식품이라는 로고가 크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42층짜리 빌딩. 정숙은 건물 앞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곳에 내가 들어가도 되는 걸까? 빌딩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초라했습니다. 거칠어진 손, 낡은 외투, 지친 얼굴. 정숙은 발길을 돌리려 했습니다. 박정숙 씨 되십니까?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이 깜짝 놀라 돌아보니 어제 만났던 윤혜정이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윤 이사님? 정숙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어떻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혜정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연락이 올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가 연락을 안 드렸는데 어제 명함을 드렸으니 오실 줄 알았죠. 윤혜정이 정숙의 팔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들어오세요. 정숙은 윤혜정을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동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화려한 대리석 로비가 펼쳐졌습니다. 천장에서 내려오는 샹들리에,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벽면에 거대한 회사 로고. 정숙은 그 모든 것이 낯설고 부담스러웠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정숙을 쳐다보았습니다.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옷차림 때문이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혜정은 정숙을 일반 엘리베이터가 아닌 따로 분리된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습니다. 회장 전용이라고 적힌 엘리베이터였습니다. 경비원이 공손히 인사하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윤혜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꼭 뵙고 싶어 하셨습니다. 회장님이요? 정숙은 더욱 긴장했습니다. 진미식품 회장님이 저를요? 네. 윤혜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빠르게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10층, 20층, 30층. 정숙의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숫자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40층, 41층, 42층.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최고층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복도 양쪽 벽에는 고급스러운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 거대한 나무 문이 보였습니다. 윤혜정이 그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노크했습니다. 톡톡톡. 회장님 모시고 왔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나이든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권위 있으면서도 온화한 목소리였습니다. 윤혜정이 문을 열었습니다. 정숙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넓디 넓은 회장실. 한쪽 벽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한강과 서울 전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고급스러운 가구들, 벽에 걸린 서예 작품들, 그리고 창가에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은 노부인. 하지만 그 자세와 분위기에서 풍기는 기품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 여성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최선희 회장, 75세. 하지만 나이를 무색하게 하는 당당함과 우아함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정숙의 손에 들린 가방을 향했습니다. 거울이 들어있는 가방. 순간 최선희의 얼굴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스쳤습니다. 세상에. 최선희가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박정숙 씨. 최선희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정숙은 어색하게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너무 푹신한 소파였습니다. 이런 소파에 앉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최선희는 정숙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정숙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거울. 최선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댁 어머님께서 물려주신 것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최선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최선희의 눈빛이 아득히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과거를 떠올리는 눈빛이었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최선희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5살이었습니다. 최선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우리 집은 서울에서 제법 알려진 양반 가문이었습니다. 한옥 대저택에 살았고 하인들도 많았지요. 정숙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최선희의 눈에 먼 과거가 어렸습니다. 어머니 곁에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몸종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순영. 정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순영. 그건 정숙 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순영이는 어머니와 나이가 같았습니다. 최선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몸종이었지만 어머니는 순영이를 자매처럼 대했지요. 같은 방에서 자고 같은 밥을 먹었습니다. 최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쟁이 격해지고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최선희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 모두가 갈 수는 없었어요. 아버지는 이미 병으로 돌아가셨고 오빠들은 전쟁터로 끌려갔습니다. 어머니와 저 그리고 순영이만 남았습니다. 최선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는 집안의 가보였던 쌍악작의 거울 한 쌍을 꺼내셨습니다. 정숙은 손에 든 가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거울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우리 집안의 보물이었습니다. 최선희가 설명했습니다. 쌍악, 즉 한 쌍의 학은 부부, 친구, 가족의 영원한 인연을 상징합니다. 어머니는 하나를 순영이에게 주셨습니다. 최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영아, 너라도 도망쳐서 살아라. 이 거울을 가지고 가거라.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나면 이 거울로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 거야.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순영이는 사라졌습니다. 최선희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쟁의 혼란 속에서, 피난길에서 어머니는 평생 순영이를 찾으셨습니다. 최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쳤다고 오해하셨던 거예요. 어쩌면 거울을 팔아서 혼자 살아남았을 거라고. 그 오해를 풀지 못한 채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최선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희야, 순영이를 찾아라.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다. 순영이는 날 배신한 게 아니었어. 그 아이도 어딘가에서 힘들게 살고 있을 거야. 정숙은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 진미식품을 세운 것도 최선희가 회사 로고를 가리켰습니다. 어머니의 진짜 아름다움을 기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니는 전쟁 후에도 가난 속에서도 순영이를 원망하면서도 늘 순영이를 그리워하셨습니다. 그게 어머니의 진짜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이 거울을 찾는 것이 제 평생의 숙제였습니다. 최선희는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50년 넘게 찾았습니다. 사람을 고용해서 광고를 내서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소식이 없었습니다. 정숙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 거울을 목숨처럼 아꼈는지. 그것은 도둑질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지켜낸 우정의 증표였습니다. 살아남아야 한다는 명령이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자는 약속이었습니다. 최선희는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순영 이모님의 따님이시군요. 최선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이게 운명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두 여인은 한참 동안 서로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최선희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그 반찬 가게에서 최선희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순영 이모님의 따님이 왜 그렇게. 정숙은 참았던 것들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의 억울한 죽음, 푼돈에 그친 산재 보상금, 본인 부주의라고 적힌 그 서류, 힘겹게 꾸려가는 반찬 가게, 신우이의 끊임없는 협박, 그리고 어제 벌어진 일까지. 거울에 500만 원을 제시한 윤혜정, 그 광경을 엿본 신우이, 남편의 죽음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다는 협박, 민수까지 건드리겠다는 위협. 모든 것을 말하는 동안 정숙은 계속 울었습니다. 억눌렀던 2년간의 고통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최선희의 눈빛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남편분께서 돌아가신 공장 이름이. 최선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대성정밀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윤이사. 네, 회장님. 윤혜정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당장 법무팀에 연락하세요. 최선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대성정밀과의 모든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2년 전 산재 사고 건을 재조사하세요. 네, 회장님. 그곳. 최선희가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진미식품의 1차 협력업체입니다. 우리 제품에 들어가는 금속 부품을 납품하는 곳이지요. 정숙은 놀랐습니다. 그런 연결고리가 있었다니. 박정숙 씨. 최선희가 정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순영 이모님이 살아계셨다면 당신 딸을
이렇게 두고 보지 않으셨을 겁니다. 최선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모님 대신 제가 따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최선희는 윤혜정에게 지시했습니다. 서울 시내 특급 호텔 스위트룸을 예약하세요. 박 씨와 아드님이 함께 머물 수 있도록. 네, 회장님. 신우이라는 사람이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최선희의 눈빛은 냉정했습니다. 법무팀에서 모든 걸 해결할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하세요.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최선희는 정숙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최선희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이제 괜찮을 겁니다. 제가 있으니까요. 정숙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거대한 힘이 자신을 감싸고 있다는 것이, 어머니가 남긴 작은 거울 하나가 이렇게 큰 구원을 가져올 줄은.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숙은 윤혜정의 안내로 서울 시내 특급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42층 스위트룸. 문이 열리자 정숙은 말을 잃었습니다. 넓은 거실, 거대한 창으로 보이는 서울 전경, 폭신한 침대, 대리석 욕실, 이런 곳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프런트에 연락하세요. 윤혜정이 말했습니다. 식사도 룸서비스로 주문하실 수 있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정숙은 계속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드님께도 연락하셨습니까? 아직. 뭐라고 말해야 할지 정숙은 망설였습니다.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윤혜정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드님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윤혜정이 떠난 후 정숙은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나 엄마야. 엄마, 어디 가신 거예요? 가게는 어떡하고? 민수의 목소리는 짜증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야, 지금 엄마가 있는 곳 좀 와줄래? 어디? 정숙은 호텔 이름과 방 번호를 말했습니다. 호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와봐. 엄마가 설명해 줄게. 정숙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편 김영민은 초조했습니다. 엄마 손 반찬 가게는 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정숙은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김영민은 가게 앞을 서성였습니다. 인연이 진짜 튄 거야? 김영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할망구한테 거울 팔고 돈 챙겨서. 김영미는 휴대폰을 꺼내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고모, 너 지금 어디야? 엄마한테 가는 중인데요. 엄마가 어딨는데? 호텔이요. 근데 왜요? 김영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호텔. 민수야, 잘 들어. 김영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너네 엄마가 어떤 년인지 알아? 고모, 무슨 소리예요? 내 아빠 목숨값이랑 그 거울이랑 바꿔먹고 튀었어. 뭐라고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제 어떤 할망구가 그 거울에 500만 원 준다 그랬거든. 너네 엄마가 그 돈 챙겨서 호텔로 튄 거야. 그게 무슨... 민수야, 고모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 내 엄마한테 직접 물어봐. 그 거울 어디 갔냐고. 김영민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비웃듯 웃었습니다. 이제 모자끼리 싸우겠지. 1시간 후 민수가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42층 스위트룸.
민수는 문을 노크했습니다. 엄마, 나 민수. 정숙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와, 민수야. 하지만 민수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민수가 방 안으로 들어서며 물었습니다. 고모 말이 사실이야? 정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고모, 김영미가 뭐래? 엄마가 어떤 할머니한테 거울 팔고 500만 원 받아서 여기 온 거래.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목숨값이랑 거울이랑 바꿔먹고 튀었다고. 민수야. 정숙이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그게 아니야. 고모가 거짓말한 거야. 그럼 거울은? 그 거울 어디 있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정숙은 거울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있어. 엄마가 팔지 않았어. 민수의 얼굴이 조금 풀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그럼 이 호텔은? 이런 비싼 호텔에 어떻게 온 거예요? 정숙은 민수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모든 진실을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거울의 사연, 최선희 회장과의 만남, 두 어머니의 우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아빠의 죽음에 숨겨진 비밀. 아빠 사고가 아니었다고.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정확히는 엄마도 아직 몰라. 정숙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고모가, 김영미가 뭔가를 알고 있어. 그리고 그걸 숨기고 엄마를 협박했어. 고모가?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숙은 신우이와의 모든 일을 말했습니다. 아침마다 찾아와 돈을 뜯어가던 일, 거울을 빼앗으려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던 일, 아빠 죽음의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던 일, 민수까지 해치겠다고 위협하던 일. 민수야, 엄마는 도망친 게 아니야.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아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그리고 너를 지키기 위해 잠시 피한 거야. 엄마. 민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미식품 최 회장님이 도와주시기로 했어. 법무팀을 동원해서 아빠 사고를 재조사한대. 정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는 꼭 진실을 밝혀낼 거야. 내 아빠가 왜 돌아가셨는지. 민수는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본 엄마의 얼굴. 거칠어진 손, 주름진 얼굴. 하지만 그 눈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민수가 울먹였습니다. 내가 맨날 신발 타령이나 하고. 괜찮아, 민수야. 정숙이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아니에요. 민수가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는 무능한 거 아니에요. 엄마가 제일 강해요. 모자는 오랫동안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2년 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이 눈물로 씻겨나갔습니다. 엄마, 나도 도와줄게. 민수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 억울한 거 풀어야죠. 정숙은 아들의 거칠어진 손을 잡았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나? 아들은 이제 엄마를 지킬 수 있는 나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수야, 고마워. 엄마, 근데 고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최 회장님이 조사하시면 진실이 밝혀질 거야.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여기서 안전하게 있어야 해. 그날 밤 정숙과 민수는 처음으로 함께 룸서비스를 시켜 먹었습니다. 스테이크와 파스타,
민수는 평생 먹어본 적 없는 음식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맛있어요. 민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숙은 아들의 밝은 얼굴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에게 이런 음식 한번 못 해줬구나. 민수야, 엄마가 나중에 더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엄마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민수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표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정숙은 아들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꼭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아들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겠다고. 창밖에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알지 못했습니다. 내일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진실이 신우이 김영미와 대성정미를 영원히 무너뜨릴 것이라는 사실을. 그날 밤 진미식품 법무팀은 밤을 새워 일했습니다. 대성정밀과의 모든 거래 내역, 2년 전 산재 사고 관련 서류, 당시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들의 명단, 모든 것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혜정이 호텔로 정숙을 찾아왔습니다. 박 씨, 준비되셨습니까? 윤혜정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네. 그런데 무슨 일이? 법무팀이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윤혜정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2년 전 대성정밀의 오상무가 안전장치를 꺼둔 채 기계를 돌렸다는 동료 직원의 증언. 오상무가 사고 직후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CCTV 기록.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 오상무와 김영미의 통화 내역. 사고 일주일 후 오상무가 김영미에게 3천만 원을 송금한 기록. 3천만 원.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오상무가 김영미 씨에게 돈을 주고 부인이 산재 합의서에 도장을 찍도록 사주한 겁니다. 윤혜정이 설명했습니다. 김영미 씨는 그 돈으로. 윤혜정이 또 다른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도박 빚을 갚았습니다. 사고 2주 후 일시불로 2,800만 원을 갚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의 목숨값 3천만 원. 그 돈을 신우이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숙에게는 800만 원만 주었습니다. 최 회장님께서 직접 나서셨습니다. 윤혜정이 말했습니다. 오늘 가게에서 모든 걸 마무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정숙과 민수는 윤혜정을 따라 호텔을 나섰습니다. 고급 승용차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최선희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타세요. 최선희가 말했습니다. 정숙과 민수가 차에 타자 차는 조용히 출발했습니다. 오늘 모든 것이 끝납니다. 최선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의가 승리하는 날입니다. 차는 지하상가로 향했습니다. 엄마 손 반찬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정숙은 숨이 멎었습니다. 가게 문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유리창이 깨져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더욱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반찬 냉장고가 열려 있었고 그 안에 반찬들이 바닥에 쏟아져 있었습니다. 진열대가 쓰러져 있었고 그릇들이 깨져 있었습니다. 계산대가 뒤집혀 있었고 서랍이 모두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김영미가 바닥에 주저앉아
물건들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어디 있어? 그 거울 어디 있냐고. 김영미가 미친 듯이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김치 국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형님, 김영미가 정숙을 보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나타났네. 거울 어디 있어? 김영미가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뒤에 서 있던 최선희 회장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누구야? 김영미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김영미 씨군요. 최선희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김영미는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은 최선희를 보고 주춤했습니다. 누구냐고. 내가 그 거울의 원래 주인입니다. 최선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김영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야? 저 아줌마가 훔쳐간 거란 말이야? 김영미가 정숙을 가리켰습니다. 아니요. 정숙이 김영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 거울은 우리 어머니가 평생을 지켜낸 신뢰의 증표예요. 정숙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아가씨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가씨는 당신 오빠의 목숨을 돈과 바꿨죠. 무슨 헛소리야. 김영미가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중년 남성 1명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성정밀의 오상무였습니다. 회장님. 오상무가 최선희를 보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여긴 어쩐 일로? 최선희는 오상무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윤혜정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혜정은 뒤따라 들어온 법무팀장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법무팀장이 서류 뭉치를 부서진 계산대 위에 던졌습니다. 모든 증거는 확보됐습니다. 법무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영미와 오상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2년 전 당신은 안전장치를 꺼둔 채 프레스 기계를 돌렸습니다. 법무팀장이 오상무를 가리켰습니다. 그 결과 박철호 씨가 사망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본인 부주의.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 3명의 증언이 있습니다. 법무팀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당신이 안전장치를 임의로 껐다는 증언, 그리고 사고 직후 CCTV를 지우려 했다는 증언. 오상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당신, 법무팀장이 김영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사고 일주일 후 오상무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건 부인을 협박해서 산재 합의서에 도장을 찍게 하는 대가였습니다. 김영미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아니야. 난 몰라. 통화 내역이 있습니다. 송금 기록도 있습니다. 법무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돈으로 사고 2주 후 도박빚 2,800만 원을 갚았습니다. 정숙은 그 말을 듣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수가 엄마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민수야.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알아요, 엄마. 다 알아요. 민수가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오상무가 최선희 회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오상무가 비굴하게 애원했습니다. 진미식품과의 거래만 끊지 말아주십시오. 제발.
대성정밀에게 진미식품은 최대 고객사였습니다. 진미식품과의 거래가 끊기면 회사는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선희는 오상무를 경멸하듯 내려다보았습니다. 당신은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최선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을 2번 죽였소? 회장님, 제발 당신 같은 사람과 거래하는 것이. 최선희가 오상무를 똑바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우리 진미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요. 대성정밀과의 모든 거래는 오늘부로 중단합니다. 오상무의 얼굴이 재처럼 변했습니다. 회장님. 경찰이 오상무에게 다가갔습니다. 오상무 씨,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차가운 수갑이 오상무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김영민은 바닥에 주저앉아 발악했습니다. 형님, 내가 잘못했어. 김영미가 정숙의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민수 생각해서 한 번만. 정숙은 신우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정숙은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신우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정숙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내 남편, 당신 오빠는 하늘에서 다 보고 있었을 거예요. 당신이 오빠의 목숨값을 받아 도박 빚을 갚는 것도, 우리 민수가 신발 한 켤레 없어서 학교에서 놀림당하는 것도.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는 것도. 형님, 법대로 하세요. 정숙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 합의하지 않겠습니다. 경찰이 김영미에게도 수갑을 채웠습니다. 김영미 씨 사기 및 협박, 증거인멸 공범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님, 형님. 김영미가 소리쳤지만 정숙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오상무와 김영미를 끌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가게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부서진 냉장고, 깨진 그릇, 쏟아진 반찬. 정숙은 그 모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2년간의 고통이 담긴 곳.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최선희가 정숙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세요. 최선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순영 이모님도 그걸 원하실 겁니다. 정숙은 최선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최선희는 가방에서 자개 거울을 꺼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쌍악 거울 중 다른 하나였습니다. 정숙도 자신의 거울을 꺼냈습니다. 2개의 거울이 50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햇살이 거울에 반사되어 무지개 빛으로 빛났습니다. 이 거울들은, 최선희가 말했습니다. 함께 있어야 합니다. 네.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있어야 합니다. 2 여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2 어머니의 우정이 50년의 시간을 넘어 그들의 딸들로 이어졌습니다. 일주일 후 최선희 회장의 회의실. 정숙과 민수가 초대받아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혜정과 법무팀장도 함께 있었습니다. 모든 조사가 끝났습니다. 법무팀장이 두꺼운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오상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무팀장이 설명했습니다. 검찰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할 예정입니다. 정숙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7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하지만 남편의 목숨값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영미 씨는 사기, 협박, 증거인멸 공범 혐의로 징역 4년이 예상됩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성정밀은 법무팀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진미식품과의 거래 중단으로 사실상 파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것, 법무팀장이 수표 한 장을 정숙에게 내밀었습니다. 정숙은 수표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대성정밀의 민사배상금입니다. 2억 원. 2억.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원래 산재 보상금은 3억 원이 나왔어야 했습니다. 법무팀장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오상무와 김영미의 공모로 800만 원으로 줄어들었죠. 그 차액과 위자료를 합쳐 2억 원입니다. 정숙은 수표를 바라보았습니다. 2억 원. 하지만 이 돈으로 남편이 돌아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받으세요. 최선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박철호 씨의 명예가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과 민수군이 제대로 살아갈 차례입니다. 정숙은 수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여보, 이제 억울함이 풀렸어요. 정숙이 속삭였습니다. 여보가 부주의한 게 아니었어요. 여보는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수도 아빠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내가 아빠를 오해했어요. 최선희는 두 사람이 울음을 그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최선희가 말했습니다. 박정숙 씨, 네, 회장님. 제게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최선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진미식품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회적 기업입니다. 최선희가 설명했습니다. 산업재해로 가족을 잃거나 경력이 단절된 중년 여성들을 고용해서 식당을 운영하는 겁니다. 정숙은 최선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1호점을 당신이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저요? 정숙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당신의 반찬 솜씨를 봤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봤습니다. 최선희가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영 이모님의 따님답게 정성으로 사람을 대하는 법을 아는 분이시더군요. 회장님, 저는 사장이 될 필요 없습니다. 최선희가 웃었습니다. 당신이 사장입니다. 당신이 직원을 뽑고, 당신이 메뉴를 정하고, 당신이 운영하세요. 진미식품은 투자만 합니다. 그리고 지원합니다. 정숙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최선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2년 동안 혼자서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그것도 온갖 역경 속에서 이제는 제대로 된 지원을 받으며 하세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는 제가 해야죠. 최선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순영 이모님의 따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최선희는 자개 거울을 꺼냈습니다. 이 거울들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정숙이 먼저 말했습니다. 네, 함께 있어야 합니다. 최선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 가게에 이 거울들을 함께 걸어두세요. 두 어머니의 우정을 기억하면서
정숙은 거울을 받아들었습니다. 50년을 떨어져 있던 두 개의 거울. 이제 다시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윤혜정이 물었습니다. 정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숙의 부엌이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제 이름을 걸고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최선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정숙의 부엌 바이 진미식품. 어떻습니까? 완벽합니다. 그날 정숙과 민수는 회의실을 나서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그래, 민수야. 정숙이 아들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우리 이제 제대로 살아보자. 두 사람은 웃으며 빌딩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쬐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보, 보고 있죠? 정숙이 속삭였습니다. 우리 이제 괜찮아요. 민수도 저도 잘 살 거예요. 그리고 여보의 명예도 되찾았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1년 후 서울 강남구 한복판. 퀴퀴한 곰팡내가 진동하던 지하상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 1층 모퉁이에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밝은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통유리로 된 깨끗하고 모던한 식당. 입구에는 커다란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숙의 부엌 바이 진미식품. 오전 11시. 정숙은 깔끔한 흰색 조리복을 입고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보글보글. 된장찌개가 끓는 소리. 지글지글. 생선을 굽는 소리. 주방은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육개장 정말 맛있다고 난리 났어요. 주방 직원 하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3년 전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고 경력이 단절됐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요? 다행이네요. 정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고추장이 잘 익어서 그런가 봐요. 정숙은 더 이상 아가씨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존댓말을 강요당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정숙은 사장님이었습니다. 정숙의 부엌은 단순한 반찬가게나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진미식품의 전폭적인 투자를 받아 설립된 사회적 기업 1호점이었습니다. 직원은 모두 10명. 모두 정숙처럼 산업재해로 가족을 잃거나 경력이 단절된 중년 여성들이었습니다. 40대부터 60대까지 각자의 사연을 가진 사람들. 하지만 이곳에서는 모두가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김 선생님, 테이블 3번에 비빔밥 나갔어요? 정숙이 홀 담당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네, 사장님. 방금 나갔습니다. 50대 후반의 여성이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도박으로 이혼하고 20년 경력의 사무직에서 잘렸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그녀는 다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정숙은 홀을 둘러보았습니다.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직장인들, 가족들, 연인들, 모두가 맛있게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정숙의 시선이 가게 한쪽 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2개의 쌍악작의 거울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최선희 회장이 자신의 것까지 가져와 함께 전시한 것이었습니다.
두 어머니의 끝나지 않았던 우정을 상징하는 증표였습니다. 거울 아래에는 작은 명패가 있었습니다. 이순영과 최순덕의 우정을 기리며. 최순덕? 그게 최선희 회장 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정숙은 매일 아침 출근하면 그 거울 앞에 서서 인사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힘내겠습니다. 그리고 최순덕 할머니께도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엄마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배달 다녀왔습니다.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교복을 단정하게 입은 민수가 배달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서 와, 민수야. 수고했어. 정숙이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민수는 그날의 충격 이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삐뚤어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학교 성적도 올랐고 방과 후에는 엄마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엄마, 오늘 배달 가면서 손님들한테 칭찬 엄청 받았어요. 민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음식이 정말 맛있대요. 그래. 고마워, 민수야. 정숙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설거지하러 갈게요. 민수가 주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정숙은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듬직해졌나? 저녁 무렵 손님들이 조금 줄어들 때쯤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최선희 회장과 윤혜정이 들어섰습니다. 어서 오세요, 회장님. 정숙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박 사장. 최선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뭐가 맛있나요? 오늘은 갈비찜이 일품입니다. 아침부터 푹 고아서요. 그럼 그걸로 주세요. 최선희와 윤혜정은 창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정숙은 정성껏 상을 차렸습니다. 갈비찜, 된장찌개, 나물 반찬들, 그리고 갓 지은 밥. 드세요, 회장님. 최선희는 숟가락을 들어 갈비찜을 한 입 먹었습니다. 최선희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역시 박 사장 손맛이 일품이야. 감사합니다. 정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어때요? 잘 되고 있나요? 윤혜정이 물었습니다. 네, 덕분에 잘 되고 있습니다.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손님들이 계속 늘고 있고 직원들도 모두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최선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호점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다음 달에 홍대 쪽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정숙이 설명했습니다. 거기도 경력 단절 여성 10명을 고용할 거예요. 잘하고 있어요. 최선희가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영 이모님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정말 아니에요. 최선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의 노력, 당신의 정성, 당신의 마음 덕분이죠. 두 여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민수가 따뜻한 차를 들고 왔습니다. 회장님, 매실차 드세요. 고마워, 민수군. 최선희가 차를 받았습니다. 학교는 잘 다니고 있니? 네. 이번에 성적도 많이 올랐어요. 민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엄마처럼요. 정숙은 아들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녁이 깊어갔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정숙은 직원들과 함께 정리를 했습니다. 모두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정숙이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봐요, 사장님.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했습니다. 정숙과 민수만 남았습니다. 정숙은 불을 끄기 전 쌍악작의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에는 지금의 정숙이 비쳤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거칠었던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이제는 자랑스러운 손이었습니다. 지친 얼굴 대신 활기 넘치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눈에는 희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 정숙이 거울을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가 물려주신 것은 낡은 거울이 아니었습니다.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떤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정성으로 사람을 대하는 진심이었습니다. 정숙은 거울에 입을 맞췄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지켜봐 주세요. 앞으로도 열심히 살게요. 엄마, 우리 집 갈까요? 민수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가자. 정숙과 민수는 가게를 나섰습니다. 불을 끄자 어둠 속에서도 작의 거울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밖은 추운 겨울이었지만 정숙의 부엌에서 피어오른 따뜻한 밥 냄새가 거리를 감쌌습니다. 정성으로 지은 밥, 사랑으로 만든 반찬,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한 미래. 정숙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엄마, 보고 있죠? 정숙이 속삭였습니다. 우리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민수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민수야. 모자는 웃으며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작의 거울이 지켜준 미래, 우정과 신뢰와 사랑으로 이어진 미래, 그리고 그 미래는 지금 막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삶의 전환점이 되길 바랄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